을들의 당나귀 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옛날 전래동화에 이발사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예,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여성 노동자의 평등의 전화 상담 활동가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함께 하신 분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오셔서 굉장히 그 전문가처럼 잘해주신 자유로운 영혼의 노마드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마드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닉네임은 노마드니까요. 저는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왔고요. 일과 육아와 가사와 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삼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삼중님은 조금 삼중에서 벗어나서 뭐 이중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내 생애에 그럴 일은.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씩씩한 미소로 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뉴페이스가 오늘 있으시죠?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이 확인 안 돼서 참 다행이고요. 네, 저는 술을 좋아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술인 수날이라고 닉을 지었고요. 저는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새롭게 나오고 가장 맛있는 술 수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다가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이란 분야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수원 여성 노동자회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등의 전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막연히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단체겠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적극적인 단체. 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여성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어찌저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듣기로 하고 수나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3개의 방송분이 올라갔잖아요. 예, 세상에 이제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방송이 올라간 이후로 좀 주변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듣고 뭐라고 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했을 것 같고 또 우리 방송에 대한 뭐 기대나 또는 뭐 이런 점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어떠셨는지? 예, 삼중님 어떠셨어요? 제 주변의 분들은 듣고 바로 삼중이 너구나라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았다,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노마드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후배를 만났거든요. 네. 그 후배 말이 아우 녹음 들었는데 목소리 예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작곡으로 한번 그 다음에 좀 얘기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나리님은 참여는 안 하셨지만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들었었는데 듣기도 하고 와서 이제 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야. 어디에서 너무,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니, 너무 이제 말을 일단 잘하시기도 하고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을 때랑 느낌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 여기서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제 방송분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방송상의 그런 어떤 어투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또 육아나 이제 가사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일반 그런 여성분들의 시각에서도 충분히 와닿을 수 있게 얘기가 잘 풀어진 것 같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스스로 약간 자뻑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은 좀 50점 이상은 넘긴 것 같다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좀 내려보고요. 노마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얘기들이 저희에게 좀 요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이제 전번에 다루었던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여성 노동자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는지, 그리고 세대별로 20대에서 60대까지 여성 노동자들을 신축 면접했던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나누면서 초등학교 졸업한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만난 노동 현실이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여성이 실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을 때 만난 노동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 라는 것을 저희들 이제 같이 얘기 나누었고, 그러면 왜 학력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만나는 일자리도 바뀔 거라는 게 사회적 통념인데, 왜 여성 노동자들은 그러지 아니한가? 왜 여성들이 당하는 그 일자리 현실이 안 바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임금? 그렇죠. 예. 아마 바뀌지 않는 거, 고정불변한 거, 그 저임금인 것 같아요. 뭐 이 일을 하건 저 일을 하건 여성들은 다 저임금 받는 거 아니냐, 임금이 바뀌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바뀌지 않는 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임금이고요. 임금 중에서도 오늘 그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부터 월급 봉투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참 공개하기 쑥스럽긴 하네요. 네, 지금 현재의 급여를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동안 일하면서 그냥 내가 받았던 월급은 이제 이런 수준이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 임금은 얼마인 것 같더라.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나누어 보다 보면 여성들이 뭐 저임금이다 어떻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수치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일하면서 받는 임금 얘기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직장을 다녔나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현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뭐 임금 이력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직장에서 저는 그 영상 편집하는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여성은 저 혼자 했었고요. 남성들이 6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제 급여가 가장 작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맨으로 입사한 사람과 저의 이제 급여 차이가 남성이 더 많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가 벌써 20년은 됐는데요. 그때 27만 원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게 언제적 얘기일까요? 한 3년 정도? 그 정도에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남성들은 그때 얼마 받았을까요? 그때가 이제 급여가 그만큼 높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남성들은 뭐 5, 60만 원은 받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하지만 일은 거의 밤새고, 이런 일이 영상 쪽에 또 밤새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경력을 쌓아서 나왔죠. 거기를. 한 3년 정도 경력 쌓아서 나와서, 그 다음 직장에서 60만 원을 받고, 또, 그 다음 직장에서 10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급여는 뭐 나쁜 수준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벌써 15년도 훨씬 넘은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일본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뭐 알바도 잠깐 했는데, 거기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일본 있을 때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좀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 4년 정도 자영업을 했었어요. 2명이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 꾸릴 수가 없어서 월세와 급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 혼자 했었고요. 그래도 생활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나와서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뭐 생활비 하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별로 낫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엄마 손길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단체 왔고요. 지금은 여성단체 뭐 단체들을 급여 다 아시겠지만 한 130만 최저임금 예,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노마드님은 가장 임금을 많이 받은 게 일본에서 있을 때. 맞아요. 그쵸. 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그런 저임금에 묶여서, 근데, 일본에 건너가셨을 때가 도리어 가장 임금을 예, 많이 받았고, 임금 격차를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그 똑같은 업무에서는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5, 60 받을 때 27만 원이면 절반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녀 임금 격차가 63%, 남자가 100만 원 벌 때 여자가 63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임금 격차가 있다고 하면 정말 고 수준이 반영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일의 차이가 없는데. 예. 근데 일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열정페이? 열정페이가 지금 생각하면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열정페이가 많잖아요. 저도 비슷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었고 거의 뭐 근무는 20시간씩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정말 열정페이 말이 많네요. 하루 4시간 자고 모든 거를 그 일에 쏟아부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거의 남녀의 임금 격차가 2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좋았기 때문에 이 급여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를 회사 구조가 작으니까 금액이 들어오는 내용을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는 어렵고 돈이 없고 뭐 이런 내용도 너무 잘 아니까 이거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경력 쌓아서 나왔던 거죠. 어쨌든지 남자랑 똑같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생각을 못했다. 네.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게 가만히 됐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급여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예. 지금은 좀 더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때는 정말 젊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삼중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막 하잖아요. 뭐 음식점 서빙도 하고, 뭐 호프집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새벽에 세탁소 알바 이런 것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최저임금, 딱 최저임금이었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제일 고소득 알바 중에 하나는 과외였던 것 같아요. 역시 과외를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최저임금하고는 거리가 멀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고소득 알바 같은 거 리서치, 뭐 교통량 조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급의 한 거의 2배 가까이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단기 알바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알바들은 거의 최저임금 적용에 가장 큰 영향력이 알바 직종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저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생애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학원 강사를 했는데 학원 강사는 지금으로 치면 뭐 수습기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강사들이 1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수습기간에는 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해가 달라지면 한 2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학원 강사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좀 쌓였을 때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남성들은 몇십만 원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학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수업을 하는 학원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나리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이 가장 적게 벌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대학 때 아르바이트 했었을 때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를 한 건 아닌데 시급이 가장 높았던 아르바이트를 이제 동아리에서 이렇게 어떻게 아름으로 해가지고 그런 뭐 결혼식 반주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래 일요일만 하고 막 이러니까 시간 제약이 많지 않고 페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활비가 들고 이런 건 아니어서 부모님이랑 살아서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풍족하게 살았던 거. 그래서 내 인생이 이래 가장 빈곤한 시기이지만 지금 보람이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제 괴리가 생길 때 좀 혼란스럽긴 한데 지금은 제가 뭐 책임져야 될 뭔가 가족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라고 하기는 고양이가 있지만 그래도 저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 지금은 오히려 행복지수나 그런 보람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노동부 이제 관련 기관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임금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지금이랑 크게 차이는 없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에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제 바뀌어서 임금이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상향이 됐는데 임금 자체는 많은 건 아니었고 그러다가 사기업으로 또 일하다가 아시는 분이 또 어떻게 스카웃 같은 걸 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할 때 가장 많이 벌었었는데 한 200 정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1년 안 돼서 잘렸죠.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다 다시 그 관련 기관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약직으로 이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200이란 선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대학원을 나와도 200 넘게 받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다. 여성들 중에서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 친구들이 저 빼고는 석사가 대부분인데 얘네들 중에서 한 명도 200만 원을 넘게 받는 애는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들었던 생각인데 주변 지인의 임금을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또 국비 장학생으로 이렇게 유학까지 갔다 왔다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주부로 있는 애도 있고 하여튼 200이란 선은 넘을 수 없는 뭔가의 선이다. 여성들에게. 그 얼마 전에 이런 통계 발표됐잖아요. 전체 노동자 중에 200만 원을 덜 버는 사람이 50%가 넘었잖아요. 200만 원을 넘게 받는 사람들이 50%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가 한 2천만 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이 2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거 발표났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161만 9천 원. 그중에서 비정규직은 117만 원. 딱 최저임금이네요, 지금. 네, 딱 최저임금이에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63% 이러잖아요, 여성 네. 비정규직이. 근데 그분들이 받는 저를 포함해야 돼요.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들이 받는 그 임금이 117만 원이어서 정말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지금 순아리님 말씀하신 대로 뭐 200만 원은커녕 150만 원 넘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네. 이거를 209시간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금 116만 원 정도 네. 되는 거죠. 네. 그걸로는 택도 없는 네. 생활하기에는 택도 네. 없는 얘기죠. 네. 지금 뭐 다들 제가 어딜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뭐 버스비도 오르고 지하철비도 오르고 가뭄이어서 채소값도 오르는데 어찌 살라고 거기에다가 역병, 전염병까지 돈다.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안내방송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이 200원 올려가지고 네. 이제 1,250원이 네. 기본 요금이 된다고. 네. 아, 어떻게 사나 이런 네. 생각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여러 미사요구를 갖다 붙여도 일하러 가는 거 가장 큰 목적은 임금 아닌가요? 네. 그쵸. 근데 그 최저임금을 바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이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그 알바몬 광고할 때 조금 올랐어요, 조금. 그렇죠. 혜리가 네. 울먹이면서 네. 270원. 하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몰랐던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요? 네.
최저임금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은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거는 아직 많은 분들이 그 결정 과정 이런 거는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최저임금법이 언제 생긴지 아세요? 아니요? 80? 예, 1988년에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네. 1988년이면 제가 아직도 학교 다닐 때거든요. 네. 예. 그게 네. 최저임금법이 생기고 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1년에 저희 여성노동자회가 전국 여성노동조합이랑 같이 청소하시는 분들, 그때는 청소노동자들도 별로 사회적으로 발언들이 없으셨는데 실태조사하면서 그분들이 약 30%가 최저임금 못 받는다는 걸 저희들이 알려내면서 최저임금이 바로 여성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투쟁을 시작했던 그러면서 알려지게 됐던 거가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이어서 알리러 많이들 밖으로 나가 보시죠. 네. 예,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희 수원에서는 역 광장에서 주로 캠페인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6월 초에 이제 캠페인을 노조랑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의외다 했던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오히려 서명도 훨씬 잘해주고 학생이면 뭐 중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네. 이제 할 수 있는 나이의 학생들. 근데 정말 이렇게 우르르 다니잖아요. 애들이 한 4-5명씩 다니는데 우르르 와서 이렇게 해주고 서명해주고 가면 어찌나 이쁘단지.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게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결정하는 게 6월이다.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5,580원이라는 그거를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서 그것도 좀 놀랐고, 이제 젊은 사실 여성들, 20대 초반 뭐 여성들도 사실은 최저 시급 받고 일하는 직종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바빠. 어디 막 가고. 그분들보다 학생들이 좀 관심이 더 많고 참여율이 높았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놀라웠고, 뭐 많이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삼중님은 또? 저희는 부천에는 이제 작은 공장들이 아파트처럼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나가서 하는데 좀 특이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또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바 같은 경우는 단기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최저임금이 탁탁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회사에 딱 소속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최저임금과는 또 별개로 그 월급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내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갔던 곳이 그 로보파크라고 전문직 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영세사업장들이 있는 곳인데, 약간 전문 직종의 남성들은 그냥 아예 듣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계약을 하거든요. 시간제로, 말은 시간제인데 급여는 월급여로 받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제의 급여는 다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고, 서명에도 관심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1만 원이면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운영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죠. 사장들도. 사장들 중에도 내가 사실 이거 최저임금에 서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경영은 어렵지만 최저임금은 올라야 된다라고 서명하시는 이 CEO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CEO.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참 그렇잖아요. 여기는 부천이니까 이게 하청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1만 원이 실현된다면 사실 이 회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구조들을 잘 봐야겠죠. 하청하고 대기업이 계약할 때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것들을 또 다시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CEO들이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서명을 하는 그런 기현상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의외네요. 처음 알았어요.
저 보통 이렇게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 영세기업은 다 우리 폐업하고 그렇죠. 일자리 없어지고 문 닫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행사하는데 그 부천 CEO님 뵙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그 약간 다른 문제로 대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그렇죠. 이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의 최저임금의 인상 요렇게 바라본다면 사실은 찬성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그러니까 거죠. 강제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지면 야 이만큼은 줘야 되는데 대기업 너희들도 그러면은 인건비 계산을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은 그렇죠. 차라리 영세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자동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대기업하고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전체가 다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저 급여가 많아지면 또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것이고 퇴사율이나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굉장히 좋은 그림의 구도를 이제 그 CEO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 이제 정부의 압력을 도리어 가해줄 수 있는. 주변에서 이 그 최저임금 제도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게 되기는 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나요? 최저임금이 있는 건 아는데 임금 계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내 급여가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 상담에서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일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을 받아요. 근데 내가 이게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나요? 이런 사례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인지 아닌지는 또 그걸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번거로움들을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임금이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 이거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임금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거는 계산하는 사이트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알긴 알아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잘 모르죠. 거기다가 관심은 있지만 내가 주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좋은 거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서명전 했을 때도 우리가 막 가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제 서명을 하고 와서 자발적으로 그냥 여기 이거 최저임금 서명이에요 하고 딱 해주시는 분은 없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서명을 해주시는 편이었고 그중에 한 분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인데 뭐 반대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정부가 바뀌어야지 이거 올려야지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처음에는 큰 소리를 내셔가지고 또 캠페인 뭐라고 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명확히 자세히 1대1 면접을 해보면 관심이 있지만 그거를 표출을 하는 거는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저임금이 있는 건 아는데 최저임금이 해마다 우리는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이 시기에 결정되고 이런 걸 아는데 실제 많은 시민분들은 최저임금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사실 이것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렇게 최저임금이 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거 정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막 최저임금위원회 열려가지고 어제도 뭐 파행을 겪었다, 뭐 욕설이 오갔다, 뭐 아직 사용자층은 빵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가끔 신문에 나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좀 그런 거를 얘기를 좀 해주실 분은 안 계실까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구성되는 인원들이 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사용자위원회, 공익위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9명씩 구성이 되고요. 그럼 27명이네. 총 27명이 구성이 돼서 27명 중에 가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 인원의 가반수가 찬성을 해야지 최저임금이 통과되는 거고요. 이게 확정되려면은 고용노동부가 8월에 확정 공지를 하고 나면 다음 해 2016년. 그렇죠. 올해 같으면 2015년에 결정된 게 2016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최저임금위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최저임금으로 좀 살아본 사람이 이게 지금 얼마나 5,580원 한 달 116만 원으로 이렇게
아, 정말 그러면 술 약속 못하고 영화도 못 볼 것 같고 뭐 뮤지컬 이런 건 꿈도 꿀 수 없고 그냥 숨 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구성원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네. 정확하게는 누가 네.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노동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한국노총이나 네. 민주노총이나 네. 그다음에 청년유니온 뭐 이런 네, 예, 대표분들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용자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영인들, 경실련이나 경영자 총 뭐 연합회나 이런 사업주의 대표들이 구성이 되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은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그야말로 이제 뭐 중간을 대변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만 중간자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워낙 6월 29일까지 이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듣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말 이 노동자들이 이 116만 원 도저히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이게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이 생기는데 예, 삼중님. 최저임금위원회가 27명이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 최저임금법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은 적어도 임기가 얼마나 되지? 임기 중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그 당해년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해보기 이런 미션을 좀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올려면 그 돈으로 적어도 3개월은 살아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최저임금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실제 이름 가지고 남성 여성을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남성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회 같은 걸 할 때 성평등을 위해서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국가법에는 없는지 어쨌든 여성 비율이 너무 낮은데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의 급여를 보면 최저임금이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여성 노동자들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대기업 많잖아요. 네. 이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 좀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네. 위원회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나오네요. 벌써 찾으셨어요? 네. 네.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임기가 3년이고, 그 성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좀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또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면은 최저임금 하는 의원들은 정말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살아보도록 하거나 또는 남녀 성비도 고려해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저임금이 많으니까 그런 개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최저임금 이제 5,580원인데 저희가 1만 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1만 원이라는 이 인상 근거가 나왔는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근거는 뭐여야 되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내가 살기 힘드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제가 찾아봤을 때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그래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개념이라 생각은 들어요. 법 제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는 개념인 건 맞는데 이렇게 해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현재 지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네. 미혼 단신 근로자거든요. 네. 예. 이 사람이 생계비를 꾸릴 때 얼마가 필요할지 뭐 이런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116만 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미혼이라도 그렇죠. 가능한가요? 뉴스펀딩에 얼마 전에 그 최저 생계비로 살아보기 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멘트가 뭐가 있었냐면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였는데 최저임금으로 생존하기더라. 예, 그 얘기 있는 살아보기가 거죠. 아니라. 예, 살아보기가 아니라 생존하기가 아닌데 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버텨야 되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 1인 조사 가구의 생계비가 1인일 경우에 155만 원으로 네. 나왔고요. 네. 2인일 경우가 270만 4천 원, 그다음에 3인이 336만 3천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택도 없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 측은 타인 가구, 네. 가구 기준으로 해서 네. 임금이 결정돼야 네.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네. 거고요. 네. 경영자 쪽은 그렇게 되면 뭐 기업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빵원을 제시를 했었죠. 네. 단신 근로자하고 가구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가구라 그러면 집도 있어야 되고 무슨 공과금도 다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여서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거가 사실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이 생계비인 거잖아요. 기업주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불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어쨌든 일을 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또 일을 나가니까.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삼중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 실제로 이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생활임금 조례 같은 거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잖아요. 사실 부천시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적용 범위가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서글픈 게 117만 원으로 100몇만 원으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걸 상상하니까 맞습니다. 참 서글프기도 네, 하고 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생활비는 사실 딱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아, 참 서글프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좀 살 수 있는 그거는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좀 비싸면 망설여지는 거. 예. 꼭지 시든 것만 찾거나, 네. 뭐, 2, 3일 지나면 따로 네. 쌍코너 가서 과일을 네. 뒤적여야 되는. 그게 참 생각하면 서글프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은 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활성화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산다. 뭐, 이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뭐, 진보적인 정권이 아닌데도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고 최저임금이 안 오르면 한국 경제는 반대로 어렵다. 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게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네. 다른 나라도 굉장히 이제 최저임금을 맞습니다. 활성화해야지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좀 이렇게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월 10,000원이면 209만 원. 아까 200만 원이 뭐라 그랬죠? 200만 원이 여성이 넘을 수 없는 뭔가. 넘사벽. 넘사벽 같은 건데 좀 그걸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것을 좀 기준으로 삼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 넘으면 당장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성 노동자의 삶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 우선 요새 막 전세 비용이나 주거 비용 맞아요. 엄청나게 들잖아요. 네. 그리고 교육비에도 엄청나게 네. 쏟아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우선은 빚을 덜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비단지고 먹고 살기.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의지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좀 쉽게 얘기해 주셔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가구에 3인 가구라고 치면 부식비 먹고 사는데 드는 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루 8시간을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을 좀 넘게 벌 텐데 사실 그만큼이 있으면은 살 수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지금 8시간 일하는 것 말고 이렇게 줄일 수 있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최저임금 자체가 1만 원이 오르면 내 남편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스스로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자들이 제발 좀 이렇게 일 좀 줄이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라도 최저임금이 올라야 될 것 같다. 네, 지금은 최소한의 좀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 달을 좀 살 수 있는 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집 대출 값도 나가야 되고 뭐 교육비 나가야 되고 뭐 나가고 나면 그 최소한의 만큼을 지금도 최소한으로 살고 있는데 이 최소한의 만큼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이 최소한의 만큼을 살기 위해서 이 열 몇 시간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선으로도 딱 줄어든다면 전체적인 삶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죠. 맨날 10,000원짜리만 입던 티셔츠를 한 20,000원짜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잘 못 가거든요. 여행이 네. 떠난다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3인 가구인데 여행 잘 못 떠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여유롭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내가 돈을 쓰는 쪽에 생각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래서 내수가 좀 활성화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먹고 사는 것도 충분하게 먹질 못하고 이러는데 관광산업이 정부 되게 활성화시키고 네.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휴가도 많이 주고. 애들 네. 단기 방학 시키고. 네. 돈 없을 때 단기 방학 주는 거 소용없죠. 아니 아빠가 안 쉬는데 아이만 단기 방학 시키면 아이가 어떤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애 데리고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좀 놀러 가라고 방학 주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아요. 예. 좀 내수가 활성화되려도, 예. 예. 갑자기 신나리님. 아니 별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뭐 10,000원짜리 티셔츠를 20,000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어느 정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지금은 제 옆에 없지만 옛날에 남자친구가 네. 얘가 돈을 무지하게 아끼는 애인데 얘도 최저임금보다 좀 더 이제 버는 그런 직종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맨날 뭔가 데이트를 할 때 처음엔 돈을 쓰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제 좀 편해지니까 돈 이제 그 영화 한번 보면은 영화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2만 원 들잖아요. 네. 둘이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슬프게도 이제 집에서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난 영화관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걔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임금 수준이 물가 상승에 못 미치니까 맞아요. 자꾸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더 낮은 선택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투잡, 쓰리잡 안 뛰고 노동시간 줄이고 내수 활성화하고 전 국민이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모두가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 오르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의 일인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전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또 네. 자라나는 아이들의 또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훨씬 그 최저임금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도 자꾸 최저임금 오르면 더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중소 영세기업 사장님도 이제 오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자영업자들의 고민, 당장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뭐 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알바들이 임금 올려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사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죠.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정말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렇게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이 어려워질까? 내수는 더 이렇게 임금이 오르니까 자영업자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울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정말 어려운가 이런 게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자료에 이 미국의 어떤 기자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자꾸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하니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10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어요. 10년 예. 동안. 네. 제가 미국의 어떤 주에 있는 기자인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10년 동안 내서 봤더니 자영업자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예. 않다. 그렇지 예. 않고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니까 고용이 안정되면서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도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고용을 재창출을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가는 아주 소폭 미미한 정도로 올랐고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의 답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다수는 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네. 1인 자영업자라고 몇만 명이었지? 400만 명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400만 명 정도가 그 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네, 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그렇죠. 건 없을 네, 거라는 도리어 얘기잖아요. 내수가 활성화되면은 그 자영업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네. 저는 만약에 우려가 되는 자영업자가 있다라면 그거는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이 망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저임금을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어떤 인간다운 삶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 나간다면 또 그만큼의 일자리들은 생기죠. 또 창출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최저임금이 그럼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이제 반론들을 제기받을 수는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여성 노동자들의 수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 270만 명. 270만 명. 네. 예. 그 전체 여성 노동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직접 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으니까 더 많은 혜택을 여성이 조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다 최저임금 올리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세계적인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또 이런 데서는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 세계적인 추세까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오늘 나오면서 좀 읽어보고 공부하셨군요. 예, 훌륭한 자세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는 추세잖아요, 선진국을. 그래서 봤을 때 미국에서 작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겠다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이 없던 독일에서도 2015년 1월부터 11,700원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2017년까지 전국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11,381원으로 2015년에 결정이 됐는데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그 최저임금을 책정이 됐고 다른 지금은 낮은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연 10% 이상 올리고 있다는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인 추세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상 물가 상승 대비해서는 몇 프로 이상 올리자 이렇게 결정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10,000원이 사실 지금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되긴 힘들더라도 꾸준히 1년에 10%에서 20%씩 상향 조정을 해 가야 되지 1년에 않을까. 20%씩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방송에서 왜 최저임금으로 2시간씩 일을 했을 때 장을 보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또 최근에 방송을 했잖아요. 최저임금 하면은 이렇게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은 만 얼마까지 올리자 하는데 감이 안 오는데 각 나라마다 물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장보기 한 걸 딱 사진으로 보니까 완전 와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페북에도 막 돌아다녀요, 지금. 2시간 일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정말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의 사진인데 몇 개가 없고. 근데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좀 의심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5,580원 2시간 일하면은
얼마 됐는데, 음. 사실 그 사진에 보면은, 고기 3팩 있잖아요. 한 팩에 3개 들어있는 거. 그거 꽤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것도 사고, 라면도 사고, 우유도 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얼마가 넘을 텐데, 어떻게, 마감 세일할 때 가서 샀는지. 그걸 다 산 거예요. 근데 북유럽의 어느 나라인가? 거기는 2시간 일한 걸로 정말 한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장을 다 봤잖아요. 영국.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료품. 그렇죠. 가격. 우리는 정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빚 없이 살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최저임금이 정말 꼭 올라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일본에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유학생들이 가면 알바를 해서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이제 통계치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8천 얼마로 그래요? 낮게 책정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을 유학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거기 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학비와 생활비를 그 대신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시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8천 얼마 나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 10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는 친구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생활비 월세 내고 거기가 월세 제도잖아요. 집이 우리처럼 전세가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빠듯하게 힘들게 살긴 했지만 그렇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고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려도 최저임금이 올라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일본에 문제됐던 게 뭐냐면 알바를 해서 생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많았어요. 네. 네. 프리터족. 네, 프리터족.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랑은 전혀 맥락이 그렇죠. 다른데요, 그러면? 네, 느낌이 다른 거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알바에선 절대 대학 등록금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집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고시촌에서 월 35만 원씩 내고 그냥 간신히 핸드폰비 내고 먹고 사는 정도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노마드님 말을 듣고 생각났는데 제 친구가 국비장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돈을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좋긴 했는데 엔화가 굉장히 올랐을 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혼자 나가서 자취하면서 월세 내고 다 하고 학비까지 내고도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 게 나았다. 그 얘기를 할 정도였고. 네.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얘기 이제 쭉 나눠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예. 그러면 정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말 빚 없이 살고 싶고 청년들도 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또 삼중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10시간 이상 일하는 게 아니라 8시간만 일해도 좀 일할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 최저임금 꼭 올려달라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최저임금 올려라 하고 한번 기합으로 오늘의 팟캐스트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저임금 올려라!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